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당국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종목으로는 애플은 하락하고 AMD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관들의 매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왔는지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는 내일 정도 되면 지표상으로는 과매도권으로 증시가 진입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별로는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시점이다라고 봐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가 0.6%, 다우가 더 많이 빠진 건 보잉이 급락을 해서 이렇게 더 지수를 많이 끌어내린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갈수록 낙폭이 좀 줄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강세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선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스닥은 덜 빠지고 다우와 S&P 500은 상대적으로 좀 더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러셀 2000은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좀 보였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우선 금리 인하 또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꺾는 그런 요인 발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뭐 IMF의 당국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시기상조다. 데이터를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이거 사실 뭐 어쨌든 금리 인하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3월에 금리 인하 할 거로 기대했던 투자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었고 특히 크리스토퍼 월러 발언을 상당히 주목을 했거든요. 금리 빨리 내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봐서는 금리 내릴 때는 아닌 것 같아. 시장이 너무 앞서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어떤 분석가들 또 유럽 또 미국의 어떤 분석가들 또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8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7% 정도로 내려오고 동결 확률이 33%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초반으로 올라서고 달러 인덱스는 급등을 하고 1%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 만들어지니까 이제 증시가 빠지는 그런 이유로 좀 작동을 했고요. 뭐 종목들 뉴스는 되게 많았는데 테슬라가 오늘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의결권을 자기에게 한 25%는 줘야 된다. 지금 지분은 13%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의 오너니까 25% 정도의 지분 의결권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주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못 만든다. 주주들의 반대 때문에. 그래서 회사 밖에 나가서 만들 수도 있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테슬라 이외에 다른 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인가? 라고 해서 시간에서 빠졌다가 정규 시장에서는 의결권을 높이는 의지를 좀 보여줘서 혹시 뭐 지분 관련해서 좀 높이는 과정이 나올까? 이런 또 기대감도 살짝 들고 해서 정규 시장에서는 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좀 변동성이 나올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애플은 중국에서 가격 인하에 따라는 뉴스로 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뉴스가 은근히 좀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종목들 움직임 보면 모건 스탠리 주가가 4% 하락했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현재까지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78%가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CT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적 발표 이외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예상치 넘기지만 올해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CT가 올라간 건 구조 조정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올해 웬만하면 좋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래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예상치 넘겨도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보잉은 뭐 폭락이죠. 265달러 하던 게 지금 200달러까지 밀렸거든요. 오늘 장중에 200달러 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우지수 발목을 계속 잡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반면에 AMD는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AMD 혼자 간 게 아니라 오늘 엔비디아도 신고가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7% 올라가는 반도체주의 어떤 날을 만들어냈거든요. AMD가 급등한 건 그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였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높였죠. 그러니까 기존 주가가 너무 좀 낮게 잡은 것도 있지만 일단 한 방에 거의 더블 가까이 이제 높여버렸잖아요. 그 이후로는 AI 두 번째 붐의 수혜주가 될 거다. 두 번째 물결의 수혜주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AI 모멘텀, 반도체주 모멘텀 이런 것들을 또 끌어올리면서 이제 주가가 강했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 증시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UBS에서 목표 지수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4,850이었다가 5,150포인트.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될 거고 인플레이션 진정될 거고 실적 개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높였는데 지난주 RBC가 올렸고 골드만삭스도 이제 지수 전망을 높였거든요. 이게 지금 평균치가 높아졌어요. 작년도 11월 평균치가 아래 파란색 선인데 지금 위에 파란색 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별로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미국은 나쁘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장 그 높게 잡은 오펜하이머가 5,200 정도, 펀드 스트레이시 이제 5,200 정도 잡고 있고 5,100 이상, 5,000 이상 잡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JP 모건이 아직 4,200이라 전체 평균을 잡아먹어서 그렇지 저거 두 개 빼고 나면 사실 되게 5천 이상이에요. 지금 전망치는.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잡고 있다. 이제 주식시장 미국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은 안 좋은 게 정말 매도의 진심인 두 주체. 기관들은 현물을 팔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이제 기관들은 매도 다 했나 보다. 10월 이후부터 데이터니까 3개월 데이터니까 매도 다 했나 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중에 2조 9천억 원 삼성그룹 쪽 블록들이라 이제 그걸 좀 빼야 되거든요. 그럼 빼고 놓고 보면 12월 이후에 들어왔던 건 거의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 매도는 정점은 지나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멈췄다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하루 정도는 주춤하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게 이제 멈춰줘야 확실한 신호가 되고 또 기관들 매도하고 연결이 되는 게 외국인들 선물 매도인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작년에 너무 많이 들어온 게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거의 10만 5천 계약가량 유입된 게 있었잖아요. 지금 5만 계약 넘게 빠지긴 했거든요. 예, 많이 빠져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한 사이클로는 5만 계약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더 이상 팔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온 거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만큼 더 풀리게 되면 한 150포인트 더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위치 정도면 선물이 적어도 치고받고 정도로는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12월에 들어왔던 거는 거의 소진이 됐고 외국인들은 어지간하면 한 사이클에 칠 수 있는 최대치를 친 걸로 보여지고 여기서 좀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실제로 그러니까 기대치하고 실제하고는 또 늘 다르니까 이제 이런 기대치대로 시장이 좀 움직여지는지 오늘장 특히 ADR 과매도로 내려가는 오늘장에서 이 두 가지 어떤 수급 요인이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는 내일장 정도면은 이제 일단 코스피는 과매도권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매도권 내려간다라고 해서 지수가 바로 튕겨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쯤 되면 상승을 모색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정도라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했던 종목들 좀 리스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LNF 이번 주에 많이 샀고 엔캠 계속 사고 있고 근데 반도체주가 좀 매수에 많이 포진되기 시작한 게 좀 특징이고요. 기관은 업종에서 이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기관은 이제 통신 장비하고 저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반응이 나오는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으로 계속 순환만 돌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환율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환율이 1,320원 정도 되면 환율 고점, 증시 바닥 이런 공식이 작년도 4분기 이후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걸 뚫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환율의 절대 저항은 1,350원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거냐? 그러면 지수가 이제 한 50포인트 정도는 또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즈음에서 환율이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 줘야 이제 증시 수급이 풀리고 왜냐면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팔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삼성전자가 이틀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애플이 또 이틀만 애플 하락이 증시의 발목을 좀 잡았다면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에서는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삼성전자가 오늘 AMD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에다가 또 그 엔비디아 급등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효과를 과연 누릴 수 있을 거냐 이건 또 선물 시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종목이니까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금리 이야기, 환율 이야기, 지정학 이야기 나올 거 다 나왔거든요. 예, 반영할 만큼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태라서 이제 뭐 갖고 더 빠질 수 있을까?
뭐 실적도 다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한편으로는 재료 다 나왔는데 이거하고 더 반영한다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 특히 이제 그런 환율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선물에서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거라 이제 그걸 확실히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지는 그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강세 보였고 어제 앱 로봇주, 근데 제약주는 보면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쉽지 않은데 어제 한미사이언스가 별도 재료 갖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 사이클로 돌 거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거냐, 예, 이제 다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기서 또 하나 또 돌아올지 이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또 밤에 또 자료를 찾아봤죠. 그 역대 1월 낙폭 순위를 보니까 제가 이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제가 수정을 아직 안 했는데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오후 방송에서는 수정해서 놓을게요. 근데 지금 하여튼 이번 올해가 6번째예요. 예, 역대 1월 낙폭으로 6번째. 예, 근데 이제 낙폭하고 나서 그 탑10에서 이제 2월 어떻게 됐나 봤더니 5번 빠지고 4번 올랐거든요. 근데 연간으로 보면은 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탑5 쪽은 다 빠지고 7위 이하는 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부터 빠졌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7%라고 놓고 보면 하여간 8% 이상 1월에 빠지면 연간으로는 나쁘다. 근데 그 이하로 막아지면 이제 연간으로는 그래도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경계에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8% 쪽으로 가지 않고 낙폭을 좀 축소시켜주면 이제 그래도 연간에는 괜찮은 건데 만약에 커지면 올해 자체가 좀 안 좋게 된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 이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인데 제가 오탈한 겁니다. 오후 방송에서는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